안녕하세요. 수주 팔봉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과 그림들은 블로그 꿈인 낭자의 세상 여행하고 충주 문화관광 그리고 워키 백과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AI에 질문을 해서 지식을 얻었답니다. 수주 팔봉은 충북 충주시 삶이면 토계리 달천에 있는 8개의 봉을 이루면서 충주시의 관광지 중 하나예요. 이곳은 입장료와 주차비가 무료이고요. 25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또 유명해진 게 드라마 빈센조의 촬영지이자 달천의 수주팔봉 야영장, 그러니까 여기 수주팔봉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캠핑 명소로 인기가 높고요. 차박 성지도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드라마 빈센조는 복수와 정의를 다룸으로써 강렬한 시청 경험을 제공했는데요. 빈센조라는 게 뭐냐면 이탈리아로 정복자, 승리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출연진의 연기와 복잡한 스토리는 큰 매력으로 작용했고요. 빈센조의 선택이 도덕적 질문을 던지는 만큼 다양한 시각을 자아냈어요. 결론적으로 빈센조는 정의를 구현하며 부패한 세력에 맞서 싸우고 이를 통해서 복수와 정의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강렬한 캐릭터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제공했고요. 이 드라마는 복수와 로맨스, 코미디가 잘 결합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수주팔봉을 풀어보면 이 수주팔봉이 뭐냐 그러면 물 위에 선 8개 봉우리예요. 구슬처럼 아름다운 8개의 봉우리를 지키고 있는 산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한가로이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너른 물줄기가 디귿자로 산자락을 휘감고 돌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 병품처럼 서 있는 산자락의 바위 등설이 바로 수주팔봉이에요. 수주팔봉에서 가장 높은 칼바위는 변성태저감, 지층, 옥천 유충군 문주리층으로 구성된 493m의 바위이고요. 출렁다리와 나무 데크길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시를 지으신 노수신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1519년 기묘사하로 조광조와 김정은이 귀양 후에 사형당했고요. 이자는 홍구파 남군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고 기양을 가게 돼요. 1차 귀향지는 용인 지곡동, 2차 귀향지는 음성 음해동, 3차 귀향지는 수주팔봉이 있는 충주 토계리였어요. 이자가 토계리 칼바위로 귀향온 것은 1529년이고요. 이곳에 몽함을 짓고 1519년 기묘사화로 충주의 낙향에 살고 있는 이영경과 교류하게 되죠. 1533년 이자가 세상을 떠난 후 1582년 충청감사 김우광과 충주 목사 이선이 이자를 추모하여 1583년 개탄서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개탄은 이자의 호인 개옹과 이영경의 호인 탄수에서 한 장씩 따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배중 이들 두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노수신이 개탄서원의 완성을 기뻐하며 칼바위 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개탄서원기, 그러니까 1586년에 칼바위를 협구에 만들어진 가파른 절벽과 우뚝한 봉우리로 묘사하였답니다. 현재 안내문에 나와 있는 칼바위 시는 이분의 시예요. 황경문이라는 사람이 먼저 거맘시를 지었고요. 거맘은 칼바위라는 자연 경광을 통해서 자연의 웅장함과 선비의 정신을 함께 노래한 작품이에요. 거맘은 단순한 자연문이 아니라 선비가 지켜야 할 도리와 정신을 상징합니다. 거맘시는 칼바위를 통해 절개, 지조, 자연의 영원성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시인의 내면 성찰을 닮은 작품이에요. 거맘이란 뭐냐면 칼 검자의 바위 암자예요. 칼처럼 생긴 바위 또는 칼날같이 날카롭고 험준한 바위를 뜻해요. 노수신이라는 분이 그 시의 운자 끝글자를 따라 새로운 시를 지은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시적 교류와 문학적 대화의 전통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노수신은 자신의 시에서도
끝 글자를 네로 맞춰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운을 맞춰 화답하는 것이 바로 위에 옆 있는 차운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는 자연 속에서 학문 동지를 만나 무너졌던 도학의 터전이 다시 세워짐을 기뻐하며 학문 계승을 다짐한 시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시를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지금 수주 팔봉에 8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쭉 봐주세요. 이제부터는 요게 하루 추천 코스예요. 여러분께서 가시자면 이렇게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에 올라가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수주팔봉이 온전한 모습이던 조선 철종 때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왕이 꿈에 8개 봉우리가 비치는 물가에 발을 담그고 노는데 발밑으로 수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된 듯 했는데 그 꿈이 현실처럼 생생해서 영의정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런 곳이 있을까? 충주의 수주팔봉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라는 이조 판서의 말에 왕이 직접 충주까지 갔어요. 배를 타고 수주팔봉 칼바위 아래 도착한 철종은 과연 꿈에서 본 그곳이구나 하고 감탄하며 달천에 발을 담그고 한동안 놀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왕이 도착한 나루터와 마을은 어림포 그리고 왕담마을로 지금 불린답니다. 출렁 다리를 건너면 사진 찍기 좋은 수주팔봉으로 가는 길이라는 안내판이 있어요. 끝에 도착하면 오른쪽은 두른산 정상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가면 수주팔봉 사진 포인트 전망대 보고 가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수주팔봉 전망대는 거리는 한 300m 정도라 먼 곳은 아닌데요. 험난한 발길과 경사 높은 계단들이 있어서 헉헉거리며 올라왔어요. 저질 체력이 드러나는 거죠. 팔봉서원에서 바라보는 수주팔봉은 기세 높은 장군이 아니라 그를 읽는 선비의 뒷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봉서원은 1582년 선조 15년에 건립되어 1672년 헌종 13년에 사액서원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액서원이라는 것은 임금이 서원의 이름을 직접 지어서 현판, 액자 글씨를 내려준 서원을 말하는데요. 즉 이거는 뭐냐면 왕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서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문적 권위와 여러 특권을 가진 공식 서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사액서는 어디냐면요. 소수서원이에요. 그래서 1582년 선조 15년에 건립됐고요. 1672년 현종 13년에 사액을 받아 공인서원으로 승격했고요. 1870년 고종 8년에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됐습니다. 그래서 이자, 이영경, 김세필, 노수신의 의패를 모신 서원으로요. 대원군의 사원 철폐령으로 회철했다가 지역 유림과 후순들의 노력으로 현대에 와서 옛 모습으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느낌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물가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함 속의 수주팔봉을 바라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설명은 다 끝나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등산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